어제 숨진 양평 공무원의 연결식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양평 공무원 측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이 변호인이 요구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어제 특검의 우편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고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 공무원 측은 강압 수사 혹은 조서 조작 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조서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윤희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건은 그 해당 조서 자체가 갖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망하신 분 사건 관련해서는 입건 전 종결 사건의 그 자체에 또 기록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불기소된 사건이거든요. 입건 전 종결이면.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실제는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한편 또 이중적 지위로 다른 사건의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의 어떤 그 재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가리고서라도 정보공개에 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통상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불어대는 경우는 공수처에서뿐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나머지 수사기관이 전부 불어 처분한 경우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일부 가리고서라도 유족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응대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법 규정의 그 형식적인 내용에만 치중해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이제 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임 계약이 종료된 건 맞거든요. 변호인이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위임 계약이 종료된 거는 맞아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오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거부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시하는 것보다 이거 보완해서 저희가 일부 유족이 청구하면 일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조금 국민 친화적인 조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 숨진 양평 공무원 측의 얘기 항변을 보면 왜 특검은 유족 반대에도 불검을 했냐? 유서도 원본 아닌 사본, 촬영본 먼저 보여줬다. 기록 열람도 불허한다. 뭐 법적인 부분이야 특검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 자체가 누군가의 관리와 간섭을 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유족들의 입장도 고스란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그러니까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마 특검으로서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은 불허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부검이라든지 유서 부분은 일단 경찰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경찰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뭐 유서를 필적 감정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원통한 일이고, 특히 유서를 바로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라도 뭐 사본이 유서로 제공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관련된 절차도 당연히 진상 규명도 필요하겠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또 원통함을 또 풀어줄 수 있는 점에서도 좀 고려가 되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검이 강압 수사했다? 조서도 거짓말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연결식 이후에도 이 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측도 저렇게 조서 열람 복사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특검과 양평 공무원 변호인 측의 얘기라면 최성 변호사님. 근데 사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법무부가 이 해당 공무원의 타살 의혹이 있는지를 관심 가져달라고 했어요. 제가 굳이 뭐 송석준 의원의 말까지는 읽지 않더라도 부검 다 했고 타살 의혹 없다고 얘기 나왔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저 말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 말은 다시 고인의 죽음을 정파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뜻의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여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의 주요 증인을 어떻게든 타살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걸 한번 들여다 봐달라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이 21장에 담긴 그 내용의 유서를 썼습니다. 예. 임종 직전에 그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고 쓴 그 유서는요. 이 사회학에서 다잉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남긴 것은 굉장히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건 심지어는 진술의 형성 보관 과정에서도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걸 뭐 특신 상태라고 증거 능력까지 입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21장의 그런 구구절절한 유서까지 남겨서 저는 오히려 이 유서와 조서를 한번 대비해서 예. 가혹행위라든가 정말 이 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건데 고인이 누구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 타살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정말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그 명예도 두 번 죽인 행위입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여전히 특검과의 여러 논쟁거리, 줄다리기, 숨진 양평 공무원 측의 주장과 의혹 제기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